자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요, 페이지 7페이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했죠. 그럼 여기 이 사회적 타당성에 뭐가 있냐면요,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이 이제 103조잖아요. 103조라는 이런 항아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방금 우리가 뭘 봤죠? 첩계약 봤죠? 첩계약. 첩계약 봤죠? 그 다음에 또 뭐죠? 공익이다, 사익이다. 봤죠? 공익에 관한 것, 공익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도박자금, 잠깐 얘기했죠? 도박자금 이런 것이 있죠? 여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여러 가지 103조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그것을 뭐라 한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104조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4조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별도로 끌어가지고 여기다가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몇 조에 해당하는데 103조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봐요.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얼마요? 2천만 원에 계약을 해. 그럼 여러분 1억짜리가 2천만 원이니까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죠? 5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요 이렇게 집을요 등기를 이렇게 해준다 이런 말이죠. 1억짜리 2천만 원이에요.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은 왜 1억짜리 이렇게 팔아야지 왜 2천에 팔았냐 이 말이죠.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가요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주관적 요건이요. 주관적 요건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뭐죠? 급부가 있죠. 급부가 뭐죠? 건물이죠. 급부와 반대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 급부가 얼마죠? 2천이죠. 이 급부하고 반대 급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봐봐요. 급부는 뭐죠? 주는 거죠. 반대 급부는 받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을 이걸 뭐라 한다? 대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대가성 있는 것을 유상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요 우리가 차이가 있냐 없냐 아는가를 알려면 우리가요 증여하죠. 증여. 공짜로 내가요 갑이 을한테 이것을 10,000원짜리를 공짜로 이렇게 준단 말이죠. 주기만 할 때 받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차이가 몇 배요? 10,000배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하나 주면서 받는 것이요 10,000원짜리를 줬는데 3,000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몇 배 차이가 나죠? 3배 이상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몇 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딱 보면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유상행위가 돼야 되고요. 무상행위, 무상 뭐죠? 기부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증여죠.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상, 기부, 증여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상이다, 기부다, 증여는 안 돼요. 그래서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부와 반대 급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죠? 3배에서 4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배에서 4배 현저한 불균형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불균형을 어떻게 한다? 그것은 객관적 가치요.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 가치. 그럼 객관적 가치가 뭐냐? 누구나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뭐죠?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 여기 앞에요 두산 유비가 있죠? 저게요 평당이요 1,500이다. 그럼 그게 객관적 가치죠. 누가 살려면 너 몇 평 살 건데 30평 살 건데 그러면 한 평당 1,500이던데 저기가 2,000이라던데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2,000이면 6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3,000이면 9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객관적 가치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를 알아보려면 중개업소 그냥 한 군데만 들어가면 안 돼. 중개업소는 몇 군데 딱 들어가.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미지로 그쪽이 설명을 잘했다. 친절해 보인다. 속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몇 군데를 투어를 딱 하죠. 그러면서 그 집을 그냥 물어보면 안 되죠. 저기는 아파트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가격이 그대로 딱 나오죠.
나오면 그 가격 나온 것을 수렴하면은 그게 바로 객관적 가치인 것이죠. 주관적 가치는요, 여러분 내 것은 다 좋아 보여. 할머니 한번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린 손녀가요, 코 막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할머니 뭐라 가죠? 지하철 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 저 예쁜 내 새끼, 잘난 내 새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극히 주관적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하고 객관적인데,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주관적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갑이 을한테 1억짜리로 왜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지. 그럼 여기 몇 배 차이죠? 지금 5배죠? 그럼 현재 불균형 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왜? 여러분요, 불균형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이 아니죠. 여러분요, 지금 이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오시면서 사과를 한 박스 가져왔어요. 한 박스가 2만 원인데요. 나한테는 그냥요, 한 5천 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모르겠죠. 고맙다거나 이렇게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몇 배 차이가 나죠? 4배 차이가 나죠?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요? 이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3배, 4배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그랬냐? 왜 10,000원짜리, 2만 원짜리를 5천 원에 팔았냐 이 말이지. 왜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그때 그 갑은 주관적으로 그때 궁박했느냐 이 말이죠. 경솔했느냐 이 말이죠. 사회적 경험이 없느냐, 무경험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팔 때 궁박해서 팔았느냐, 경솔해서 팔았느냐,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팔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궁박해서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그것을 불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때 궁박은 뭐다? 보통 궁박은 뭐예요? 돈 없는 거죠? 경제적 궁박, 정신적 궁박, 그 다음에 심리적 궁박, 알겠죠?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이고, 경솔이 있고 무경험이죠? 이런 무경험이 뭐예요? 경험이 있다 없다? 없다? 무경험이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요, 경험이 없다는 게 뭐죠?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이번에 갤럭시 노트 20 있죠?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럼 여러분요, 그거하고요, 그냥 일반 투지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화만 받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저 같은 경우도 딱 보는 건 스포츠 하나밖에 없거든요. 스포츠 딱 보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뉴스는 안 봐. 왜? 미친 것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안 본단 말이죠. 뉴스는요. 그러면 딱 하나 보는 게 딱 스포츠야. 그것도 해외 축구만 본단 말이죠. 그거 보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요, 저도 노트 20인데 쓸데없는 핸드폰을 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요. 그냥 뭐만 나온 거, 그냥 검색하는 거 나오면 사면 되는데, 뭐가 기능이 많다던데, 볼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또 연구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 알겠죠? 무슨 기능이 있다 해서 그걸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 샀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샀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내가 말하는 건 뭐냐, 우리가 그러면 내가 노트 20을 샀는데, 그러면 그 노트 20에 대해서 나는 내가 쓸모없는 거 샀으니까 나는 무경험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그것은 거래 일반,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 일반적으로 이 말이죠. 우리는 마트에 가면 얼마나 수백 종류의 물건들이 있어요. 그 물건을 내가 다 내용을 알면서 산 사람이 있나요?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분 요소 다 봐야 되잖아요. 이 과자는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그걸 따져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설령 그걸 쳐다본다고 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죠. 들어가 있는 과자를 만드는 그 성분 중에서 글자가 2글자 된 게 있어 없어? 없어. 글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15자잖아요. 읽은다고 해서 안다 모른다. 읽다가 까먹어. 알겠죠? 어차피 모르는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뭘 보고? 포장지를 보고 산단 말이죠. 와서 보면 맛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이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특정이란 뭐죠? 전문가 영역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를 만드는 그 회사 직원들은 성분이 뭔지 금방 알겠지만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도 우리는 사고 팔고 한다 못한다? 하죠. 그래서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경솔은 뭐가 경솔이 되냐면 옛날에요,
여러분, 저기 국민대학교 뒤에 있는요, 북악 스카이웨이요. 그 도로를 놓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토지를 수용을 했는데요. 그때 수용할 당시 평당 2,100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그걸 잘못 실수해서 평당 21,000원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원래 2,100원인데 이미 지주들하고 다 합의가 됐어. 2,100원으로. 그런데 21,000원에 계약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주들이 우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겼다? 21,000원에 준다고 했으니 21,000원 달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말했다. 이것은 뭐 한 것이다? 경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대한민국 공무원이 시험 쳐서 들어오는데 2,100하고 21,000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것은 공무원이 경솔에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공박이란 것, 그럼 공박은 뭐예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공박이 더 큰 공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우리가요, 지금 누군가가요, 고소 고발을 당한다고 해봐. 그럼 그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요? 돈은 많이 있는데 이미 나쁜 짓에서 이미 고소가 됐죠. 그럼 얼마나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도 다 공박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는데 그것은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박도 하고 경솔도 하고 거기다가 또 경험도 없어. 알겠죠? 이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있을 필요는 없고 몇 개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야 한다가 아니고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다 있어도 되고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불공정하지 않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를 뭐라 한다? 인식이라고 얘기해. 인식. 알면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폭리 의사다. 이렇게 폭리 의사. 이걸 가장 중요해.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현재의 불규정해야 되고 그것이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으로 인해야 되고 그래서 상대방은요 공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 뭘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이용. 알겠죠? 그럼 볼까요? 이렇게. 자요, 이제 뭘 얘기하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요 간통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단 말이죠. 간통죄가 있었을 때 사건이에요. 이런 간통죄는 옛날 간통죄 있었을 때는 고소하면은 형사처벌 받았죠. 어디 가요? 교도소에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더 보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을이라는 사람하고 서로가요 간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을의 남편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알겠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둘이. 이 두 사람을 뭐란다? 서로 간음한 자, 서로가 간통을 한 자죠. 그것을 서로 상자를 써서 두 사람을 볼 때 상간자라고 얘기해요. 서로가 간통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 갑은요 상간자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사람은 뭐냐? 약사협회 어느 시인데요. 그 시의 약사협회 약사 있죠? 약사협회 회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이 사람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사실 알려지면 어때요? 명예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고발당하면 어때요? 교도소 들어가야 되겠죠. 정신적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궁박하다 이 말이죠. 이런 궁박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이 남편이 지금요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것들을요 지금요 여러 가지를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요 이 사람이 생각한 바가 있어가지고 야심한 밤에요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에요 낮은 포복으로 알겠죠? 아주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남편을 만났단 말이죠. 그래서 1억 7천만 원의 약속 어음을 공증을 해줄 테니 합의를 좀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 사람이 스스로 기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가 되고 고소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협회 회장이 나왔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제는요 명예고 뭐가 필요 없잖아요.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1억 7천을 놓은데 너무 많이 줬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요 간통죄로 만약에 고소를 당하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준 거지 돈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재판해봤자 300만 원, 뭐 500만 원
뭐 이 정도예요. 다 손해배상이 그때 당시 뭐 200만 원 이런 정도. 그런데 1억 7천이면 너무 많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현저하게 불규정이다. 그때 나는 정신적으로 공박했다. 그러니까 내 돈 1억 6천 돌려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판례가 뭐라 했냐? 조용히 있어라 그랬다. 판례가. 알겠죠? 조용히 있어라. 왜? 좋다. 너가 이런 현장 불균형하죠? 그렇잖아요. 2, 300만 주면 되는데 1억 7천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으로 공박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상대방의 을이 그것을 알면서 을이 그것을 이용해야 돼. 을이 이용해서 갑이 스스로 기어갔어. 갑이 스스로 기어갔죠? 을이 그걸 이용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불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라, 이렇게. 그래서 조용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가지고요. 알겠죠? 공부 강의실에서 강의까지 하고 있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그것을 악용을 해야 돼. 이해됐죠? 그것을 뭐란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봐봐요. 자, 11페이지 민법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줄과 알면서 줄과, 그 다음에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이 거기 줄고, 이용하려는 노노노노노 11페이지 맨 밑을 봐. 11페이지 맨 밑을 보라고. 거기는 12페이지잖아요. 11페이지 맨 밑에는 왼쪽에 눈을 밑으로 확 깔아. 보면 거기 불공정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이 이거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럼요. 2번 요건, 그래서 1번 객관적 요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뭐라고 돼 있다?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란 자기의 급부에 비해서 현저하게 규정을 잃은 반대 급부를 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줄고, 현저한 불균형 박스에. 현저한 불균형은 박스에 써요? 오른쪽에 맨 위에, 오른쪽 맨 위에 객관적 가치 딱 하면 줄고. 이런 봐봐. 내가 왜 줄을 여기저기 못 긋게 하느냐? 줄을 아무렇게나 긁으면 큰일 나.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하지만 한 단어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걸 키워드라고 그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딱 그 단어만 딱 눈에 딱 튀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는 버릇하면 여러분요, 나중에 공부할 때도 힘들지만 문제 풀 때 너무 힘들어. 중요한 것은 딱 한 단어를 가지고 전부를 이해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처음에는 잘 안 돼요.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저한 불균형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에 궁박이죠? 자, 궁박, 경솔, 무경 바로 옆에 궁박 박스에. 궁박은 두 번째 줄 정신적, 심리적 궁박 상태를 포함 딱 하게. 됐죠? 그 다음에 경솔은 놔두고 세 번째 줄 맨 끝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무경험 박스에. 이런 봐봐. 여기. 제가 지금 위에다 밑에다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제목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알겠죠? 맨 위가 아니고. 내가 위에서 그러면 지금 읽고 있는 그 줄에서 맨 위에서 하나, 둘, 셋, 맨 끝에.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 무경험 박스. 무경험은 뭐다? 네 번째 줄.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 거기까지. 바로 밑에. 그 말의 바로 밑에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해. 시험에 잘 나와. 그 다음에요, 이런 봐봐요. 여기 봐봐. 이 집을 팔 때 갑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리인을 통해서 집을 팔 수 있는데 1억 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 대리인이 2천만 원에 팔아온 거야. 1억짜리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요, 궁박했다, 경솔했다, 무경험했다, 이것을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럼 봐봐. 대리인은 남의 집을 팔아주는 사람이죠. 남의 집을 팔아주는 사람은 자기 집 파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는 궁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대리인은요, 집을 직접 파는 사람은 사회적 경험이 없어서 1억짜리를 2천에 팔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요, 여기 위에서 죄송해요. 기억에 봐봐요. 기억이요. 밑에서 위로요. 하나, 둘, 세 번째 줄 봐봐. 기억에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뭐라고 나와 있어? 공박, 경솔, 무경험, 거기를 줄고. 공박, 경솔, 무경험. 줄궜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 이렇게. 이런 봐봐. 기억에서 밑에서 위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공박, 경솔, 무경험 있죠? 밑에서 위로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줄.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 줄의 맨 끝에 공박 박스에 맨 끝에 공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 딱 거기만 줄고. 그 다음에 경솔, 무경험 박스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기준,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그것만 딱 보면 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니은. 첫 번째 줄 맨 끝에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그 다음에 폭리 행위의 악이, 거기까지만.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 행위의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뭐라 한다? 우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목적이 다 끝났어요. 목적.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뭘 보냐? 의사 표시를 봐. 자, 지금부터 이게 이제 중요해요. 상당히 복잡해. 복잡한데 여러분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봐봐. 이 의사 표시는 뭐다? 일단 의사와 표시는 일치를 해야 돼. 이게 뭐죠? 의사는 뭐죠? 내 생각이죠. 표시는 뭐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원래는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불일치할 수 있어. 불일치. 언제 불일치할 수 있죠? 여러분 봐봐요. 갑이요, 친구하고요 11시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수다들 떨다가 12시에 밥 먹고 어디 놀러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요 11시에 너 나올래? 하고 문자를 보냈어. 근데 친구가 뭐랬어? 응, 알았어, 걱정하지 마, 거기서 보자, 이렇게 문자가 왔어. 근데 내가 11시에 갔더니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왜요? 나는 분명히 11시라고 문자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일자를 한 번밖에 못 누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시가 됐다? 지금 1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지금 자고 있죠. 지금 일어날 필요가 없죠. 친구는 1시니까요 12시에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요 10시에 꽃단장하고 나갔더니 친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친구가 뭐라고 그래? 너 나한테 왜 소리 지르냐고. 둘이 의사소통한테 싸우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1시가 몇 시로 되어 있다? 1시로 되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때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런데요, 내가 11시에 만나자고 문자를 보낸다고 보냈어. 정말로 11시에 문자가 갔어. 그럼 친구가 11시라고 문자를 받았는데 친구가 깜빡 잊고 1시에 나왔어.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친구가 잘못이죠? 그때는 내가 친구한테 막 퍼부숴도 친구는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돼. 잘못한 사람 딱 있으니까. 그런데요, 나는 마음속에 생각 의사는 11시란 말이죠. 표시는 꼭 말만 표시가 아니죠. 손으로 쓰는 것도 표시잖아요. 표시는 1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불일치가 됐을 때 항상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봐, 의사하고 이렇게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생각을 해봐. 여러분요, 내가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강의하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을 내가 설득해서 내가 설득시킬 수 있을까? 저 사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강의하는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겉으로는 강의를 하니까 강의하나 보다 이 생각이지 저 사람 생각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생각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만 있으면 표시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나 혼자만 있으면? 나 혼자가 있으면 의사가 중요해? 표시가 중요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나 혼자 지금요 샤워실에서 나 혼자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아무도 없어. 집에요? 집에 욕실에 나 혼자 있단 말이죠. 나 혼자요 모든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문제가 돼 안 돼요? 돼? 안 되죠. 표시 옷을 다 벗고 있잖아요. 공연 음란죄다 아니다? 공연 음란죄예요? 아니죠. 아무렇지도 않죠. 누가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요 딱 보니까요 내가 욕실에서 나 혼자 아무리 옷 벗고 있어 누가 뭐 말한 사람이 없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몸매 그대로 밖으로 문을 열고 나왔어. 알겠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뭐 때문에요?
옷을 벗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문제가 돼요? 나한테, 상대방한테? 상대방한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나 혼자 있을 때는 표시가 중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하죠. 표시가. 그걸 딱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나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의사가 중요해요. 의사가.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해요? 표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혼자 전화 받고 혼자 아이씨 하면서 막 욕을 했어. 뭐야 이거, 자기가 뭐 아까 약속 지킨다고 안 지켜 혼자 막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우리 집 앞에서 전화해서 그 말을 다 들었어. 전화 끊고. 문제가 돼, 안 돼? 되죠. 친구가 없을 때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와 표시가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사와 표시가 있는데 나 혼자만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의사. 그러면 상대방이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원칙은요, 봐봐요. 여러분 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표시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누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없는데 무슨 표시를 해요. 상대방이 없는데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 가끔 집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길거리 보면 있잖아요. 세 걸음 앞으로 걸어가서 하늘 쳐다보고 두 번 웃고 두 번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알겠죠? 그리고 다시 뒤로 네 걸음은 후퇴하고, 알겠죠? 다시 5걸음 전진하고 하늘 보고 웃고 혼자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사자성어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렇잖아요? 말은 누구한테 해야 돼? 상대방한테 해야 되는데 혼자 중얼거리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내가 의사 표시가 뭐냐? 이런 봐봐. 의사 표시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청약을 하죠. 의사 표시잖아요. 나는 1억을 받고 싶어. 1억을 의사가 뭐죠? 1억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건 1억은 받아야 돼.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 이건 우리 처우도 1억은 받아야지. 그럼 두 사람 간에 지금 아무리 얘기해서 그건 의사죠. 알았어? 친구가 집 산다고 하니까 나 내일 친구한테 집 사라고 해야지 하고 문자를 보냈어. 1억이 뭐죠? 동그라미가 8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얼마로 지금 문자가 갔다? 1,000만 원에 간 거예요. 1,000만 원에. 나는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1억인데 얼마로 갔어? 1,000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갑의 의사를 안다 모른다? 모르죠. 무슨 수로 알겠어요. 그런데 1,000에 나왔죠. 이런 물건을 우리 말하면 너무 싸게 나온 급매물이라 하잖아요. 너무 싸게 나온 물건이니까 이거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죠. 돈 없죠? 돈 빌려서라도.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신장 두 쪽인데 두 쪽 다 팔아가지고, 알겠죠?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알았어, 오케이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봐봐, 이 사람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이 사람을 표의자라고 해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 이 말하는 사람의 의사를 보고 예스를 하겠어요? 표시를 보고 예스 하겠어요? 의사?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생각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어? 없잖아요. 알겠죠? 저 사람 왜 이렇게 말 많은 거야? 그냥 답만 가르쳐 주지. 어떤 사람 와가지고 강의 들을 때 답만 좀 어떻게 잘 알 수 없냐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9월달에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것만 이렇게 딱 40문제만 찍어주면 안 되냐고. 알겠죠? 그것은 찍신한테 가지. 저는 찍신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상대방은 갑이라는 사람의 표시, 말을 듣고 얘기한 대답하지, 의사가 뭐죠? 생각이죠. 생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단지 친하다는 것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자기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있죠? 왜냐면 상대방은 그냥 친절하게 돼 있을 뿐인데 내가 상대방의 의사를 나 혼자 생각을 하죠. 뭘 가지고? 표시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생각을 해버리죠. 판단을 해버리죠. 그러다가 잘 판단하면 좋은데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달수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오달수가 그랬잖아요. 같은 성인끼리 같은 한 방에 있었는데 그런 말도 못하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달수는 자기가 같은 성인으로서 같은 룸 안에요, 숙박시설에 같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잖아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의사가 표시는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하죠.
그래서는요,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장동건이하고 데이트하는 상상을 하든 말든 딱 깨면은 까먹고 마는 거지. 내가 장동건하고 데이트하는 상상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남편한테 큰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표시는 중요하지 않고 뭐만 중요하다? 의사만 중요하다. 됐죠? 자, 지금 상대방은 갑의 뭐대로? 표시대로. 갑의 표시대로 승낙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승낙을 얼마나 한다? 1,000만 원 하죠. 그럼 알았어, 1,000만 원에 살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갑이에요. 나는 1억에 청약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자가 동그라미 빠져가지고 1,000에 청약이 됐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yes, 얼마라고? 1,000으로 승낙을 했죠?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 그래, 고마워, 그래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러분은 야, 왜 1,000이냐? 나는 1억인데 이렇게 따질 거 아니에요. 어른 또 여러분이 또 의리야 이제 이번에. 이러면 뭐라고 하겠어?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니? 너 나한테 1,000만 원에 사라게 놓고 갑자기 또 왜 1억이라고 그래? 하면서 문자로 또 전달해 주죠. 갑이 딱 문자를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1억이 아니고 얼마로 돼 있어? 1,0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럼 갑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 나 원래 1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1,000원을 잘못 갔네. 누가 또 뚜껑 열려요? 을이 또 열리죠, 을이? 너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침부터? 이렇게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계약이 1억 원의 계약이 성립됐는지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뭐죠?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석한다? 의사표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냐? 이렇게요. 자, 먼저 우리는요, 상대방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 나 혼자 있는 경우 문제가 돼야 안 돼. 이걸 뭘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러면 집에서 남편한테 전화 받았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은 전화기 침대에 던지면서 뭐라고 그래? 이 인간이 나한테만 뭐라고 그래?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칭찬하면서 왜 집에서만 일하면서 혼자 아무리 욕하고 있다가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상냥한 모습으로, 알겠죠? 또 맞이하잖아요. 알겠죠? 왜? 나 혼자 있을 때는 표시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없는 것은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가 중요하니까? 이때는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하지. 의사가. 우리가 봐봐요. 항상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 다른 말로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불일치할 때 법률 행위의 해석. 법률 행위의 해석. 그럼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의사 표시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일치할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딱 있죠. 그러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가 보다. 이걸 딱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하고 말하고 뭔가 맞아 안 맞아? 맞지 않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으면은 의사 표시가 지금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의 의사를 봐요, 표시를 봐요? 표시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주의로, 표시로 가는, 표시대로. 이거 봐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나는 1억이라고 생각하고 청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얼마다? 1,000만 원이더라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뭐대로? 표시대로 1,000만 원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1,000만 원대로 이 말이죠.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의사주의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이제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있는데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두 사람이요 학원에서 아주 다니다가요 어떻게요? 사귀게 됐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두 사람이요 점심을요 좀 멀리 가서 먹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고 뭐라 한다? 우리 셋이 같이 가서 칼국수 먹자고 그래. 지금 칼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둘이 지금 어디 가야 돼? 밖에 가서 교회 가서 맛있는 데 가서 먹으면서 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떼내야 되겠죠.
떼내야 돼, 달고 가야 돼? 떼내야 되죠. 그럼 떼낼 때 어때요? 두 사람은 반드시 의사결정이 어때요? 저기 가서 밥 먹자 했잖아요. 저기 가서. 지금 어디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 가서 밥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요. 이미 합의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한다? 갑자기 이쪽에서 죄송해요. 저는 뱃속에 앉아가지고요. 오늘은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 뱃속에 앉아서 밥 안 먹는데. 밥을 먹지 않는다. 표시했죠? 근데 저쪽에 뒤쪽에 있는 여자가 뭐라고 그래? 같이 있는 파트너가요? 아니, 이 인간 방금 저기 가서 밥 먹자고 해놓고 밥을 안 먹는다고? 열받아가지고 우리 둘이 갑시다 하고 밥 먹으면 돼, 안 돼? 그런 여자하고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여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밥을 좀 늦게 먹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 건너 산 건너서 이쪽에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쪽은 또 밥 안 먹는다고 그랬죠? 이쪽은 어때요? 뱅뱅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으로 와서 만나서 밥을 먹어야 되죠. 왜? 이미 두 사람 간에는 의사의 일치가 있죠. 같이 밥을 먹자. 그런데 물어보니까 밥 안 먹는다잖아요. 밥을 먹지 않는다는 표시죠. 그런데 이미 두 사람 간에 뭐가 돼 있어? 합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밥을 먹지 않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둘이 가서 저기 가서 밥을 먹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두 사람 간에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의사의 일치가 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의사주의는 뭐냐? 우리가 상대방이 아무리 있다가 하더라도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뭐보다 상대방과 표의자의 뭐가 의사가 이미 뭐가 돼 있어? 일치가 되어 있을 때는 표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 학원에도 다 끼리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하다 보니까 둘이만 꼭 무슨 얘기해야 될 것이고 그러는데 꼭 한 명이 끼어들어. 그럼 꼭 이렇게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미워서가 아니고. 알겠죠? 아니요, 저런 밖에 그냥 좀 운동 좀 하려고요. 이렇게. 이쪽에서 뭐라고 그래? 나는 라면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먹으면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리고요, 한 사람은 저쪽 엘리베이터, 한 사람은 이쪽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한쪽은 이쪽으로 나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마트 두 바퀴 돌고. 그래서 다시 또 만나잖아요. 무슨 알겠죠? 왜? 두 사람은 이미 의사의 합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 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있을 때는 말한 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표시주의. 그런데 표시주의는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 원칙은 시험에 나오잖아. 뭐가 시험에 나와? 예외가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과 나하고 의사가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일치. 그럴 때는 뭐 들어간다? 일치한 의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요, 엄마가 집에서 돌아왔더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요, 집에서 게임하고 있죠, 컴퓨터 게임.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죠? 얘가 알았다고 하죠? 알았다고 하면서 계속 하죠. 알았다고 했는데 그만두면 그 아이는요, 좀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검사 한번 받아봐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만둔다 해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해야 되죠. 계속 하는데 엄마가 야, 게임 그만하니? 그러니까 응, 곧 그만할게. 계속 하고 있어.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 죽인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엄마들이요, 미국 가면 큰일 나요. 다 살인 미수, 살인 예비죄에 걸려. 무조건 죽여버린다. 알겠죠? 그래서 너 죽을래?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도 애는요, 계속해. 왜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알겠죠? 이순신 장군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린애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엄마가 아무리 죽인다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나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안다 이 말이죠. 알아. 그러니까 뭐요? 상대방이요. 엄마가 먼저 표의자, 말 안 쓰니까 너 죽인다고 했으니까 표의자의 의사가 뭐죠? 엄마가 나를 죽인다고 했죠. 말로는. 근데 생각은 죽인다 안 죽인다 하는 것을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왜요? 처음에는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떨었는데요,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절대로 죽이진 않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아빠는 몰라도.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알아 몰라? 알고 엄마가 아무리 죽인다 해도 들어 안 들어? 말 안 들어. 말 들으면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요, 이걸 이제 뭐라 한다? 의사라고 그래. 지금 봐봐요. 엄마하고 자식 간의 관계. 자식은요, 엄마가요,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몰라? 알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그때는 좀 속상해서 울지만 금방 그치고 나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 엄마한테 실컷 뭐 이리저리 욕먹고 이렇게 하다가 울고 그렇게 하다가 뭐라고 그래? 엄마가
자, 저거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배고픈데 그러면 엄마가 또 어떻게 해요? 놀래가지고 또 과일 깎아가지고 또 주잖아요. 알겠죠? 왜요? 어차피 죽일 건데 먹여놓고 죽일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 한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민법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에서 일어난 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면 일단 표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사대로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아. 이런 뭐 남편들한테 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행 한번 갈까?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나 그럼 여행 알아본다? 응, 알아봐.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여행을 어디로 갈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내는 그것을 검색을 해본다 안 해본다? 안 해보죠, 당연히. 왜요? 이 인간이 내가 지금 20년 동안 살았는데요. 영어죠. 포장마차 앞에 있는 포장마차 한번 가자 해도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요. 여행을 간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남편은 가자 표시했죠. 그래도 간다 안 간다 저 인간은 안 간다 안다 모른다 알아. 그러니까 검색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왜? 의사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원래 이 의사주의라는 것은 어느 경우에만 해당하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관계에서는 의사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 잘 모르니까. 여러분 의사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정말로 친밀도가 있어야 돼요. 친한 친구 사이라든가 특히 가족관계. 그러니까 엄마는 자식을 다 알아 몰라. 다 이제 얘가 돈 달라고 그래. 아이는요 나름대로 저녁 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죠. 근데 엄마는요 이 돈이 어디에 쓰는지를 다 알아 몰라. 알면서 주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엄마들은 참 매정하게요 너 또 게임할 거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가요 너무나 큰 절망과 실망을 하죠. 엄마는 나를 다 아는구나. 이걸 알아듣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요 자기의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거짓말하는 것을 묵인해야 돼. 그것이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왜? 나름대로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시나리오를 짜려면 한 편의 영화를 쓰는 거잖아요. 그 아이 머릿속에서는 자기의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그 경험을 믿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그것을 꼭 찍어가지고 해줘야지만 이 아이가 바르게 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더 나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왜? 엄마가 그래도 안 하고 이래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인터넷 뒤져가지고 엄마가 이제 전혀 알 수 없게끔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크다 보면 엄마하고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사죠, 의사. 표시가 중요하지 않죠? 엄마가, 아빠가 막 애들한테 뭐라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상처 입어 안 입어? 안 입죠. 왜? 하도 들었던 말이니까. 가족에서는 아니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런 말 들으면 욱하죠. 저 사람이 누군데? 왜?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표시가 중요하죠. 가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의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우리가 말이 좀 거친 말을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있죠. 말을 가지고. 그것은 이미 사이가요 극도로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이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뭐가 잘못 일이 있는 게 뭐가 나쁜 일 뭐가 있나 보다. 이런 뭐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부는요. 그렇지 않고 오는 말 그대로 생각하는 것은 뭐로 생각하는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타인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말하는 말투에 꼬리를 잡아. 진짜예요. 여기 그냥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부부 관계가 별 문제가 없으면 뭐가 중요해요? 말투를 잡지 않는다, 꼬리를.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퉁명스러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이죠. 뭐를 생각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믿어주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다? 의사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근데 매매라든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1대1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여기 의사주의는 가족관계라든가 친밀한 연인관계라든가 친한 친구 사이라든가 여러분하고 나하고요 한 1년 동안 있다 보면은 표시주의가 아니고 의사주의가 금방 돼요. 모든 걸 다 아는데 알겠죠? 모든 건 아니죠. 공부에 관해서만큼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저분은 뭐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보는데 자기는 잘하고 있대. 그러면 상담하자기 해가지고 내가 상담을 한번 합시다. 이 정도 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서 내가 나름대로 느끼고 아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이 얘기가 진도가 나가 안 나가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다른 건 몰라도 공부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한 매년 한 6월, 5월, 6월 되면 뭐가 돼요? 의사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다 무슨 주의예요? 표시주의죠.
열심히 앉아있으면, 오, 처음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네. 이렇게. 속도 모르고, 알겠죠? 그래서요, 이렇게 앉아야 되나 보다 하고 앉아있는 건데, 지금. 아시겠죠? 졸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속도 모르고, 우리 클래스는 이번 보니까 완전히 다 열공중이야, 이렇게. 그 선생님들은 처음에는요, 야, 여기는 정말 학습 분위기가 좋대. 사람들이 다 졸지도 않고. 아니, 누가 안 좋으니까 나도 안 좋는 거지. 앞에 사람 좋은데 아무 말 안 해봐. 나도 졸고 싶죠.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니까요. 뭐가 중요하다? 표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로 간다? 의사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표시주의겠어요? 나중에 의사주의겠어요? 의사주의가 되죠. 자연스럽게. 저분은 원래 저래? 이렇게 딱 나와. 그럼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지금 됐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결론을 얘기해. 결론. 항상 여러분요, 법률 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이 나와. 됐죠?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됐죠, 지금? 두 번째. 그러면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은 뭐로 가는 거예요? 표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항상 뭐로 본다? 의사주의를 봐야 돼. 의사주의는 뭐예요? 상대방이 내 생각하고 상대방하고 나하고 생각이 일치가 돼야 돼. 알겠죠? 두 번째는요, 상대방이 내 생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돼. 꼭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무슨지? 의사주의. 그럼 봐봐. 의사와 표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따지냐?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 갑의 입장에서는 1,000만 원으로 잘못 얘기했죠? 잘못 얘기했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문제가 되죠. 1,000만 원이면. 자기는 1억인데, 근데 상대방이요? 그 갑의 생각을 알고, 야, 혹시 너 1억을 1,000만 원으로 잘못 쓴 거 아니냐? 왜냐면 너 어젯밤에 분명히 나 집 팔려고 그래. 얼마 정도 팔 건데 1억에 판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갑이. 그런데 갑이요, 나도 뭐 집을 하나 살까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문자가 탁 온 거예요. 갑이 나한테. 같은 친구 어젯밤에 술 마셨는데 1,000만 원에 사라고? 그럼 내가 딱 읽고, 저 분명히 1억이라고 했는데 문자 잘못 보낸 것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 갑한테 전해가지고 너 혹시 문자 잘못 보낸 거 아니냐?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상대방은 갑의 의사를 알고 있죠. 너 잘못 보냈지? 그래서 잘못 보냈대. 알았어, 이렇게 내가 살게.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내가 설령 문자를 잘못 보내도 상대방이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를 인정해주면 문제가 돼, 안 돼? 안 돼. 왜? 갑은 손해가 없으니까. 항상 뭐가 문제가 돼? 표시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칙은 뭐냐? 표시대로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표시대로. 여기는 의사주의란 말이 뭐예요? 의사대로 가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표시가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표시주의는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표시하고 의사밖에 없어. 근데 항상 우리는 표시를 가지고 따져.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사주의는 의사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잘못 표시한 것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죠. 다시, 의사하고 표시가 있죠. 그럼 항상 의사 표시가 잘못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것도 의사가 문제다, 표시가 문제다. 표시가 문제죠. 아니, 1억 원에 팔고 싶은데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어. 근데 상대방이 1억 인정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대로 인정해주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의사는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가 돼? 잘못 말한 표시가 문제라고. 그런데 그 표시를 그대로 인정해? 그걸 표시주의라고 해. 그런데 의사대로 가겠다, 의사대로? 의사하고 표시인데 의사대로 가겠다? 그럼 자기는 표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의사주의는 표시가 무효라는 것이고, 됐죠?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자, 순서로 봐, 순서. 항상 법률 행위 해석이란 말이 나와. 의사표시 해석이란 말이 나와. 이 말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이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우리는 의사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 그럼 이 표시를 유효로 볼 것인가, 표시를 무효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돼. 표시만 가지고.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무슨 주의? 의사주의.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남아있는 거, 지구상에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아니, 지구상에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네. 근데 표시가 무효라잖아요.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
그러면 의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 얘기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궁금하면 저한테 오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약 한 80페이지 정도가 써져 있어. 깨알 같은 글씨로. 이 말이,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이것이 책에 깨알같이 80페이지가 써져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신경 쓰지 마. 그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 보면 본의 아니게 생각과 다르게 말을 해, 안 해? 하죠. 싫은데 너 나 싫어 그러면 내가 너 왜 싫어?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씩 웃죠. 웃고 나서 아이씨 그냥 싫다할 걸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말을 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다 감각적으로 느끼죠. 아, 쟤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거 알죠? 아는데 싫어하지 않는다니까 응 알았어 하고 가고 다음에 또 한 번 물어보죠. 알겠죠? 몇 번을 물어봐. 그러면 여전히 쟤도 내가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죠. 우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칙은 법률에 해석한단 말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뭐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가지고 따진다. 표시를 유유로 보면 표시주의, 표시를 무유로 보면 무슨지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의사주의는 표시가 무효죠? 의사주의는 뭐다? 의사주의는 두 사람 간의 의사가 일치했거나, 엄마하고 자식 간에요, 엄마가 자식의 의사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요, 사례형 문제를 하나 봐. 사례는 뭐냐? 여기요, 오표시, 말을 봐봐. 오표시 무해우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봐봐.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해가 되지 않는다. 없으면 해가 되지 않는다. 자, 항상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런데 표시를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다 아무런 해가 없대. 자, 지구상에 의사하고 표시밖에 없는데 표시를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의사가 남아있으니까. 의사대로 가면 되니까. 이 말, 아니, 법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은 의사하고 표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표시가 표시를 잘못했다잖아요. 잘못했으면 문제가 있어야 되죠. 근데 해가 없을 문제, 해가 없다잖아요. 왜 해가 없을까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의사대로 가면 되니까. 한번 볼까요? 자요, 갑과 을이요, X토지하고 Y토지를 가지고, Y토지. 그래서 갑이요, X하고 Y토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X토지는요, 서울에요, 종로구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는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땅이에요. 둘 다 갑의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요, 종로구에 있는 이 땅을요, 갑하고 을하고요, 계약을 체결하기로 둘이 합의를 했어, 합의를 했는데요, 잘못해가지고 계약서하고 등기 후에는 잘못해가지고요, Y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한 거예요. Y토지로. 등기는 뭐죠? 표시죠. 계약서를 썼다, 등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표시잖아요.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랬을 때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여기 둘이 합의는 X토지인데 등기는 Y토지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Y토지가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 을은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X토지로 합의했는데 Y토지가 등기됐다 해서 내가 Y토지 소유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왜 Y토지가 등기됐어도 나는 소유자가 아니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다? 지금요,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로 합의를 받죠. 합의. 여기 일치란 말이 뭐죠? 일치란 말이 합의란 말이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했다 합의죠? 합의가 있으면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니까 두 사람의 합의를 본 대로 이것을 의사주의죠. 두 사람의 합의는 X토지죠. X토지에서 합의를 받죠. 그러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X토지. 그런데 실수해서 무슨 토지로 등기했다? Y토지. 그래서 Y토지는 뭐다? 의사다, 표시다? 표시죠, 표시.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Y토지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합의를 봤으니까
그래서요, 을은 갑에게요. 갑에게 X 토지 등기를 뭐 한다?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뭘 한다? Y 토지 등기를 말소를 해주고 을이 갑한테 X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다. 표시를 잘못했죠. 지금 표시를 잘못했죠. 그걸 오표시라고 그래. Y 토지를 잘못했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해가 되지 않는다? 무슨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다?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뭐라고 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할 수 있어. 처음 들으면. 왜냐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실제로 가정에서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남편이 가면서 막 집에서 그러죠. 이러면 우리 봐봐요. 표시주의로 가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부부들은 다 이혼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정수기 여사하고 이혼하자고 105번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보면 부부싸움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만 살자. 알겠죠? 그만 살자. 그러면 그만 살자. 표시 그만 살자겠죠? 그럼 그만 살아야 되죠? 알았어. 내가 너하고 왜 사냐고.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어떡한다? 라면 끓일 테니까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 살자는 표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혼할 의사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한테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걸 가족이다 이 말은요. 부부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의사가 중요해. 옆에 있던 아들내미가 뭐라고 그래? 엄마 아빠 헤어져요? 그럼 나는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따라가야 돼? 그러면 걔는 이제 죽었죠 이제. 알겠죠?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엄마한테요, 엉덩이요 불나도록 맞죠? 알겠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은 부부가 아무리 이혼한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이혼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지탱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이가요, 표시대로 모든 효력이 있다고 해봐. 그럼 우리 말 못하죠. 알겠죠? 말을 너무너무 신중하게 해야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나니까.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가 지탱이 나가고 있는 것은 표시대로만 의사표시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대로 효력이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사이가 말은 좀 험하더라도 서로의 생각은 또 어떻게 돼서 마일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지탱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법률행위 해석, 그래서 자연적 규범적인 말이 나왔는데 봐봐. 읽으면 안 돼. 이 정도 안 돼. 지금은 읽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요, 지금은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읽어봐야 돼. 뭐냐면 표시주의를 규범적 해석하고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의사주의는요, 자연적 해석하고 연결이 돼요. 이 정도만 여러분 지금 알고 있으면 돼요. 더 이상 알아가지 말고. 아직 책이 안 났으니까. 책이 나면 다시 하면요, 지금 강의 노트를 지금 다 만들고 있는데요, 교정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교정 중에서 책이 발행이 되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 돼. 그럼 별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해석한다, 의사표시를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항상 의사가 문제다, 표시가 문제다, 표시가 문제다. 표시를 유효로 본다. 무슨지? 표시주의. 표시를 무효로 본다. 표시를 무효로 보면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 의사. 그걸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다. 이렇게. 그러면 의사주의는 어디에서 주로 발견된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가족 부부 간에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알죠? 그래서 안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의사에 뭐가 있거나 일치가 있거나 일치. 그것은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하고 연결된다? 자연적 해석.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라도 관계없어. 표시주의는 무슨 해석과 연관이 있다? 규범적 해석.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좀만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